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자 2009년생 기축생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09년생은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13세가 되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6학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최고의 학년에 이제 등급을 했다, 그죠? 자, 마지막 이제 초등생 마지막 해. 굉장히 의미 있겠죠, 그죠? 자, 13살이니까, 자, 이제, 뭐, 내년 운세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나이 때는 이제 운세보다는 내년에 어떤, 조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태어난 띠하고, 그 다음 태어난 월에 따른,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적성, 진로, 어떤 뭐, 나중에 직업 등등, 이쪽으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난 직업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나중에 결국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사실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행복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당사자가 이제 뭐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13살짜리가 뭐 많이 보겠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 나이까지 이걸 다 풀어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 그러면은 태어난 그 날의 천간 오행, 고유 오행을 아셔야 되거든요. 즉 제가 지금 이 운세풀이를 해드리는 것은 어떤 그 띠의 특성, 동물의 특성, 뭐 이걸 가지고 운명을 논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그냥 우리 가십거리로 들으시고요. 그 동물의 특성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더욱이나 이 띠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에요. 이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또한 더 확대해서 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 스토리,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축년에 똑같이 태어나더라도 천간 오행이 뭐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즉 말해서 천간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누구나 타고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본인 나요, 나. 자, 그러니까 갑으로 태어난 사람, 을로 태어난 사람, 병으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기축년, 소띠해, 저 해의 정보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리학, 사주팔자에 해석하는 정석이죠. 이게 이제 올바른 명리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축년에 태어나더라도 완전히 정보가 다르다는 걸 아시고, 또 더더욱 이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라는 걸 아시고, 자,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이렇게 자기 해당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 10분이면 다 봐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시간이 계신 분들은 다 보셔도 됩니다. 참고가 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혹시 이제 본인의 타고난 천간 오행을 모르시는 분들은 태어난 생년 월일 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놔시면 제가 시간 난 대로 다 알려드릴게요.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기축년, 2009년 기축년에 소띠에 태어나지. 저 소띠는, 이제 우리가 그냥 가십적으로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로 황금 소띠네요. 쉽게 말해서 노란색, 누룽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자, 같은 소띠라도 태어난 해에, 그 해의 천간 기운에 따라서 색깔을 이제 구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축년은 뭐 황금, 누룽이, 그 다음에 뭐, 신축년은 뭐 흰소, 배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개축년은, 검은소.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을축년은 푸른소. 그 다음에 정축년은 붉은소. 붉은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색깔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가시거리 정도로만 아시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기축년에,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이 갑목이란 것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 나무를, 나무. 자,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이런 나무를 상징하고요. 상징하고 비유를 하는데, 이 목이란 것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량, 뻗어 나아가려는 성량, 아마도 진취적인 성량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량, 쉽게 말해서 약간 리더십 내지 어떤 두목, 어떤 대장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나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대장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잘 굽히려 그러지 않고 잘 부러지면 부러지죠. 이런 어떤 자존심도 강한 면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은 주로 보면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더더욱이나 공적인 일,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일에도 많이 종사를 해요. 특히 공무원 계통이라든지 어떤 공적 일을 담당하는 쪽, 내지 뭐 교육, 문화 뭐 이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갑목은 하여튼 두목이 되려는 그런 어떤 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 좋게 말하면. 또한 이 갑목은 어질 인자, 사람이 어지르고 착하고 이런 척은지심, 사람에 대한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이 기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축년에 갑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어요. 이 재물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기인이면서 이 재물은 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물은 본인이 끝까지 잘 가져가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이제 조상과 관련돼서 재물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와 관련된 성격도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발달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것만 보면은 경제나 경영학 쪽, 그런 쪽 공부를 해가지고, 돈과 관련된 쪽, 이런 쪽의 직업을 가지긴 가장 좋겠죠. 그죠? 물론 이제 직업은 태어난 월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조상 쪽에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또 관운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봐야 돼서 다른 거하고도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측면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갑목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계절별은 태어난 계절을 특히 태어난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인의 진로 적성하고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갑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축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본이 튼튼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튼튼한 몸과 마음이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네. 자, 이걸 가지고 뭘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심지어는 뭐 육체를 쓴 일을 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 베이스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잘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야 저걸 지게 되거든요.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질 수 있는 건데 이 갑목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기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기초를 가지고 경제나 경영, 회계 뭐 이런 쪽 돈과 관련된 쪽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뭐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직장생활 하셔도 되고 그죠. 구체적인 거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갑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갑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기축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갑목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기,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는 살아갈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내 능력을 펴면서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 내지 사회성도 좋고 사교설 이런 것도 좋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능력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해요. 그것을 인해서 남자와 관계가 조금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소위 말 잘났죠. 내가 잘났으니까 웬만한 남자랑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분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도 좋아요. 네.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내가 남자를 잘 리드해가지고, 내가, 다른 말 하면 내가 리드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그것도 시대의 정신에 잘 맞아요. 자, 이런 능력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일단 재능이 좋은 거예요. 자, 이 재능 능력을 좀 더, 이건 특히 기숙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재물하고 돈하고 능력하고 잘 이게 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능력이 있고 재물도 풍부한 이런 쪽에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은 이 재물이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고 이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 가지고 이 재물을 내가 뭐 다 관리 통제하고 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라는 놈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 못하면은 내가 재물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재주를 부리게 되면 속성속배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본인의 힘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학벌, 자격, 내공 이쪽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이렇게 갖추어져야만이 이 재능 능력이 고급화되고 수준이 올라가고 저 재물도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큰 재물도. 그래서 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타고나기를 굉장히 영리하지만은 거기다가 이론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자격에 갖추어지면 아주 금상첨화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아주 유능한, 그야말로 수준이 있는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같은 그쪽에 인연이 좋아요. 관운과 어떤 권력에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이 관이나 권력이란 놈은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 관을 부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할 것이냐, 이 관건이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운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 스트레스로 돌아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관건인데, 이 핵심은 오직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 내지 어떤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자격, 학벌, 내 내공을 키우셔야 돼. 그러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칼자를 쥐고 관을 부리면서 내가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계속 종속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 라이센스, 학벌 이런 게 갖춰져야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는 기토 간목이 재물운이 강한 해에 태어나가지고 재물도 강하고 관운도 강하면 내가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나 관, 직장, 직업들이. 특히 여자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했다면은 이게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라이센스, 자기 학벌, 내공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관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을 때 이게 나는 스트레스거든요. 나한테 적군이에요, 적군. 나를 괴롭히러 온 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와서 보니까 이 사람 내공이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아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아군으로 세우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금상첨화죠.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또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하고 평생 책을 많이 보시라는 이야기.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남.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벌원이 일단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을 쌓는 거, 지식을 쌓고, 이렇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자,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관리, 통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히 경제나 경영학 쪽, 금융계통 이쪽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 어떤 재물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예,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그 자기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직장생활을 하셔도 되고, 예,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공부를 조금만 해도 효율성이 오르죠. 그죠? 죽으라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간목이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재물, 현실주의자거든. 현실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빼빠지게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이 또, 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겠죠. 그죠? 현실, 물질, 여기에 반면에 그런 면도 있고, 그건 조상 쪽에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월에서 부모 쪽에서 주어진 게 공부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잘 조화가 되면 아주 좋겠네 보니까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그냥 운은 잠깐 한번 볼까요? 뭐 공부만 보면 되죠. 학생이니까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간목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명예, 이름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명예나 이름 운이 있다는 것은 뭐 공부겠죠. 그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소문이 나고 이름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하면 감투를 쓸 수도 있어요. 예, 만약 반당, 회장 이런 쪽에 예, 감투를 쓰는 운도 들어옵니다. 예. 예, 내년에 명예운이 좋거든요. 명예운. 네, 그렇네요. 뭐, 그까지만 보고요. 다른 거나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 한번 볼까요? 육신은, 뭐, 부모 관계는, 뭐, 별 문제가 없고, 그죠? 육신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네요. 경검, 기토, 정화. 할머니의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상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한다면은 을목은 작은 나무, 화초, 농작물, 넝쿨 식물 같은 이러고 다소 보기에 연약한 식물을 상징을 하는데요. 자, 이 을목은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밝고요. 자,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킨다면 을목의 현실을, 실리를 중요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을 함부로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 합니다. 아주 끈기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웬만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쉽게 잘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을목도 목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자하고 어질고 사람이 착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 애정,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을목이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떠냐? 자,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역시 재물운이 강하게 주어지고 크게 주어졌거든요. 야, 이 재물은 굉장히 큰 재물, 내지 스케일도 크다 보시면 되고, 본인의 활동 무대 이런 것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스케일이 재물을 주시는데, 이 재물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지게 돼가지고 좀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을목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조상복도 있고 저기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에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버리면은 내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극복의 대상이니까 이걸 내가 잘 극복을 하면 어릴 때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큰 재물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큰 재물이 주어졌다. 그리고 스케일이 크다. 또한 어떤
치밀하고 꼼꼼한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대범하고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어떤 입체 감각 이런 것도 뛰어나고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졌거든요. 근데 과연 사업으로 성공할지 말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저기에 양날의 칼,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당하고 힘이 있으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스케일이 크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이제 그다음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기축년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그런 뿌리가 튼튼해요. 근본이 튼튼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이 본인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자, 이게 기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하고 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재물을 내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을 하셔도 되고 어떤 경제나 금융 내지 회계 뭐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영학 같은 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사업을 하셔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하셔도 돼요. 아주 직장 생활 하시면 스케일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자, 일단은 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 저 물질을 본인이 잘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면은 아주 좋겠어요, 보니까. 네, 그렇네요. 자, 을목이 봄에 태어나야만 이때는 튼튼하게 태어났다. 그 기초를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마음껏 희롱을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가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갈 것이야. 나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것이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의지할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고 남자도 내가 리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게 잘 맞아요. 지금 시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자가 주도권을 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가 보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쪽도 괜찮아 보여요. 시대 정신에 맞죠. 자, 이렇게 을목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능력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또한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하고 같이 이렇게 잘 콜라보가 되거든요. 쉽게 매치가 잘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자이면서 재능도 많고, 또 돈도 잘 만들어내는, 결과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능력도 좋고, 재물 기운도 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은 내 일을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배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재능도 있고 재물도 많이 있지만은 저것을 내가 내 것으로 온전히 취하다든지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재능 능력이 한층 고급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재물도 훨씬 고급화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래 타고난 재능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재능, 그 실력, 내공도 갖춰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단순 재능, 재주꾼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너무 천방지축하고 오지랖이 너무 넓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남편 잘 도와주고 돈 벌여가지고 거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는 그 기인들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네, 그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한 번이나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강건한 책을 많이 보신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운이 좋아요. 자, 그쪽에 인연이 좋은 잘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권력이나 관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를 주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 조직에 속 종속되어서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이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라는 놈이 남편 운하고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은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오직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이 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고 관의 노예로 살 수도 있고 직장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극복을 하고 내가 그 관을 이기게 되면은 이게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 스트레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스트레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이라는 것은 적군의 적군, 나를 괴롭히러 온 놈이거든요. 자, 이거를 내편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오로지 내가 내공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공을 높으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쳐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협조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상대방의 힘을 내가 역이용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기인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오로지 학생들은 학교 공부, 그 다음에 평생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를 많이 모시라.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한마디로 공부, 라이센스, 학벌론 이쪽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공부운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공부운이 주어지고 학벌운이 주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공이 있어지거든요. 성장하면서.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잘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 재물을 고급 재물로 쓰려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중에 경제나 경영, 회계 뭐 이런 쪽 금융계통 쪽에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쪽 계통으로 직장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그죠? 네, 스케일대로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근데 실제로 공부운이 좋아졌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셔도 기본적인 공부를 잘 하리라 봅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이 내년에 오는 잠깐 볼까요? 학생이니까 다른 운은 볼 것도 없고요. 공부와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조금 을목은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를, 아까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것에 저항하면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수용하는데,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성하면서, 지금 학생이니까 오로지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상대방이 내공이 있으니까 적군이 알고는 돌변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을목은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말고 오로지 본인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건강 쪽에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챙기시고, 그죠? 다음으로 육친관계상에서는 을목은 내년에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니까 이거는 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그것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태양은 우리에게 밝은 광명을 비춰주고 또한 따뜻한 온도, 기온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태양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사람도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어디서나 일이 많고 일복도 많을 수가 있죠. 그죠? 특히 겨울이나 가을, 봄 다 마찬가지다 볼 수 있겠네요. 봄에도 태양이 필요하죠. 여름에는요. 여름은 조금 달라요. 근데 자, 이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굉장히 애절바르고 예의바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자,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었을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 내 스토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병화가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선천적으로 아주 총명하다 볼 수 있어요. 타고나면서 총명함을 타고났거든요. 어떤 총명함이냐? 외부적인 총명함이요. 그러니까 언어, 말과 행동이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배워서 지적, 지적 수준이 높아가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 타고날 때부터 바깥으로 똑똑한 거야. 네. 야, 이 재능은 사실 이제 언변적 재능인데 내지 어떤 기술적 재능이 될 수 있어 나중에는. 근데 자,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말하는 계통 내지 어떤 전문 기술 계통 이런 쪽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계통은 많죠. 그죠? 뭐 교육 계통도 있고 뭐 언론 계통도 있고 홍보 뭐 외교 뭐 하여튼 뭐 사교적인 일 이런 쪽 어떤 대인 관계를 하는 이런 쪽은 다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쪽으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공부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게 되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이 아주 잘 갖춰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한 재능은 굉장히 본인도 좋은 측면이 있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흥했다가 집안이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이 부모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가정 환경 이런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극복에 있다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어릴 때 그러한 어떤 가정 환경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이 재능을 가지고 나중에 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실망하시지 말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저 재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병화는 실제로 기충이 태어나면은 가정이 어렵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즐겁게 살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태어난 특성, 월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월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벌, 라이센스, 자격은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 공부운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죠? 야, 태어날 때부터 총명함이, 외부적 총명함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를 이제 주었잖아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수준이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론과 실천이 다 가미된 아주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이거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동시에 잘 갖춰진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공부가 효율적으로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덕운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자,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본인의 재능,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이 자체가 재산이고 자산이에요. 예.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능, 총명한 언어적 재능, 은행적 재능, 저거를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자신의 주관, 주체성도 강하거든요. 예, 고집도 세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고 가죠. 자, 한마디로 프리랜서,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것이야.
내 앞을 갈아먹지 마라.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릴 때 부모님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을 가르치려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가 기충에 태어나면은, 앞길을 가로막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본인이 가는 대로 내버두는 게 좋습니다. 네. 막는다고 막아지질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 이러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여자도 굉장히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잘났죠. 내 잘났으래.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차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상당히 힘도 있고 파워도 있으면서 능력도 있으니까, 자, 저걸 가지고 그냥 단체는 예체능, 끼 이쪽을 발휘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사주 일이나 시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관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등등 뭐 얼마든지 다른 저 재능을 일단은 발휘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사주는 굉장히 본인 능력, 프리랜서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요즘 시대, 특히 여자분 같은 요즘 시대 상황하고 잘 맞아요. 요즘은 음이 극성하는 시대,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거든요.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면은, 본인이 주인공을,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남자를 리드해서, 쉽게 말해서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려는 심리가 강한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쉽게 남자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몸과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다. 그 자체가 내 재산이고 자산이다. 그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을 잘 발휘하면 아주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결단력도 빠르고 어떤 일꾼의 일도 잘하고 이런 식이라 보시면 돼요.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죠. 실천을 중요시하고 이런 상인데 자, 저거하고 조상 쪽에 주어진 재물, 능력하고 이렇게 총명함하고 같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이다스의 손.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 손이 아니고 마이다스 입이 될 수 있죠. 그죠? 마이다스 행동. 예,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재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능력도 있고 재물도 강한데, 자, 이 재물을 하면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지 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나중 성장해가지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 크게 일어났다 크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기축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본인이 힘이 약한 게 약간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 경영학 같은 그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일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주 다른 쪽에 어떤 기운이 받쳐주고 운에서 받쳐주면 가능은 하지만은 계속 근본적으로 힘이 좀 딸리기 때문에 속성속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근데 그래도 금융계통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경제나 경영학 쪽을 주로 공부를 하시면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따가지고 본인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게 약간은 왜 그냥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론 같은 걸 별로 중요성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갖추게 되면은 본인의 재능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이 물질의 수준도 재물도 수준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재물을 본인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가 하기 싫더라도 죽으라고 하시라. 그래서 기본적인 자격증이란 자기라든지 라이센스 학벌은 갖추시라. 그래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럴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연이 좋아요.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 갈자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해야 되느냐, 이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내가 관을 불일모을 수 있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물론 본인 관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자기 제대로 안 갖추어지게 되면은 내가 관의 종속 애속되고 노예가 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놈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다가오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적군이거든. 나를 괴롭히는 놈이거든,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이게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 보니까 이 상대방의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 나한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적을 내 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서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와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기인을 한 분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관건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신 분들은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책을 평생 동안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도 많고 희생봉사도 많아요. 자, 희생봉사 일복이 많은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있은 후에, 내 밥그릇을 챙긴 후에,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희생봉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내년은 학생이니까 다른 걸 볼 거 없고요. 공부와 관련돼서 보면은, 내년에는 약간 병하는 마음이 좀 들뜨는해거든요. 약간 바람이 드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예체능 쪽은 관계가 없어요. 예체능 쪽은 오히려 또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공부만 하는 쪽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불리한 운이에요. 마음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니까 주로 뭐 놀고, 주로 요즘은 논다는 게 좀 오락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오락, 게임, 이런 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병하가는 내년에는 조금은 그런 쪽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들떠가지고,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노는 쪽으로. 그럴 수가 있네요. 다음은, 특히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더 그래요. 육친관계 주의할 생이 내년에 부친의 건강 쪽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건강, 그것도 좀 지체가 되는 해거든 보니까요. 그 형제간 중에서도 또 그런 건강 쪽이란지 운이 좀 지체되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 정도만, 이거는 뭐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먼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상징합니다. 자,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상징하고 비유하죠. 그죠?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때로는 신비하기도 하죠. 그죠? 또한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전기불 내지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불,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한 정화는 여자가 정화로 태어나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약간은 도화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남자가 볼 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성이 볼 때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런 정화는 또한 밝고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기축년에 태어났어요. 자,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유전자가 뭐 어떤 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면은 예, 굉장히 내면적으로 똑똑합니다. 청명함에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타고나면서 내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 감정이 맞는 쪽에 코드가 맞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쪽에 총명함이 주어져. 쉽게 요새로 말하면 이게 전문적인 나중에 커 가지고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 전문가. 특히 공부하고 이렇게 잘 이제 나중에 매치가 되면은 이론을 갖춘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이 재능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이 식복이 좋아요. 식복, 먹을 복이 좋죠. 자, 이 먹을 복이 복 중에서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식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많이 먹을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물론 재물복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재물복이 많고 식복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돈은 싸고도 쓰지도 못해요. 맛있는 거 사먹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거는 결코 부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식복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상한테 주어진 재능 정보는, 저거는 깨지 말고 가져갔으면 좋겠네. 본인 것에서 끝까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조상과는 정보가 주어지는데,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정화가 기축년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태어난 조상 쪽에서 배우지 않고 총명함이 내면적인 내적인 총명함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아울러 가지고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또 총명함 똑똑함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기를 모두 잘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 주제.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로 성장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쪽에서 전문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주어졌다. 근데 그 공부는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전문직 계통이 될 수가 많겠다. 저희는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 특성이 주어졌고요.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화.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게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이에요. 본인의 주체성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능, 끼, 내면적인 재능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많네요. 야, 오로지 이 정화는 여름에 태어나면 나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야. 이런 심리가 강하네요. 야, 이거는 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내면적으로 고집이 세거든요. 그냥 내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이 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막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특히, 모친이 이 앞길을 막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뿌리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 그것이 내 자산이고 내 자산이다. 주관도 고집도 강하고, 그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신 저 총명함, 재능. 물론 저게 재능, 끼, 내지 기술 쪽으로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서면 재물, 마이다스의 손이 돼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태어난 연과 월만 봤을 때는 그런 쪽에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학문이 조금만 가미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 라이센스, 학벌 이쪽이 조금만 가미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그죠? 전문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꾼이고 통밥이 빠르고 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있죠. 그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학가적인 재능이 주어졌어요. 자, 거기다가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능, 끼, 저거하고 잘 어우러지 가지고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잘 만들어내는 이런 쪽인데,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재능도 있고 재물이 강한데 재물이 너무 왕하면 이 재물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속성속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능도 있고 다 좋은데 내가 힘이 약해서 조금은 본인 일을 하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인 일 하시지 말고 나도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학, 회계, 금융 이쪽 계통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 계통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다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 밝다 보니까 그런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재물의 수준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 재능의 수준도 높아지죠. 느끼의 능력도.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공부하기 싫어도 좀 어느 정도까지 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인연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권력이나 관이라는 놈은, 내가 갈조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권력을 내가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권력에,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한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자, 이게 관건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 내공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이 관에 내가 주인공이 내가 갈자를 쥐고 내가 관을 부리물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 심지어는 관의 노예가 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잘 안 갖춰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인데 이게 나를 괴롭히러 오는 놈이다 본래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이게 내가 역으로 내가 관을 내가 쓸 수가 있는데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아군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이 높아지죠. 내 내공이 있으면 적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내공이 만만찮거든요. 그러면은 아군으로 바뀌어요.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오히려 시키면서 어떤 상대방의 힘을 역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 공부하시고, 또 동서양의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를 많이 모시라.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여러분 후원자를 한 번이나 제대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특히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너무 많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밥그릇을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본적으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높아야 되고 평생 책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학생이니까 내년에 특별한 문은 볼 거 없고요. 공부와 관련된 거를 보면은 내년에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코드가 맞는 쪽으로 깊이 빠져드네요.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를 이루겠다 하는데 이게 예체능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준이 한 단계 업되네요. 굉장히 힘은 들지만은 하지만 순수한 공부를 하시는 쪽에서는 좀 불리해요. 약간은 공부 쪽에 빠져들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놀이
어떤 즐거움, 이런 쪽으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정화는 조금 조심하셔야, 특히 건강도 내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운이 좀 침체되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내년에 오로지 특히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들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수성하는 쪽으로, 갈고 닦는 쪽으로 공부에 매달리시,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아요. 네. 이거는 부모님께서도 내년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정제 관계 없고요. 할머니의 건강만 조금은 미리 챙기시면 되는데, 그건 뭐 부모님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죠?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건강 쪽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특히 그거와 관련돼서 하여튼, 이상한 쪽에 깊이 빠져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우리가 무토는 땅, 크도 큰 땅, 태산. 자,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후하고 굉장히 믿음직하고 신뢰성이 있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면서 속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중후한 일면도 가지고 있고자. 자, 그런 일면이 있는 반면에 너무 속이 너무 중후해가지고 깊어서 자기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애정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죠? 자, 이러한 무토가 기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주어졌을까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경쟁심, 성부욕, 성패욕, 자신의 주체, 주관, 고집, 아집,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성부욕, 성패욕, 고집, 아집, 또한 어떤 본인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튼튼할 수도 있어요. 예, 아주 기초 베이스가 튼튼한데, 조상과 관련돼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예.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중요하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태어난 월일시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이제 그 정보들이,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면 될 것이고, 관이 나왔으면 관을 취하면 될 것이고, 관은 권력.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조상 쪽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성부욕도 강하고, 성시욕도 강하고, 그러한 일면이 본인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나중에는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조상 쪽에서 한번 가정적으로, 조상 쪽에서 한번 가시가 좀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한번 엎어 먹어가지고,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케이스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극복의 대상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장점을 어떤 성부욕이라든가 성패욕 이런 어떤 걸 가지고,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어떤 그런 쪽으로, 그 성부욕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해서 가정이 힘들더라도, 그걸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얼마든지 본인이 나중에 그걸 큰 재산으로, 무기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기축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계절이라는 것은 타고난 적성, 재능, 직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관은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관과 권력의 인연이 잘 주어졌는데, 자,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느냐, 그러면 관에 속종속돼가지고 관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하고 또 여자분은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한마디로 너희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편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두 가지 관건인데, 이 관건에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것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에 달렸습니다. 내공에 달렸어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좋으면은 이 관이 내가 내 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의 애속종속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고 본인 관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관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과잉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예요. 적군이죠. 나를 괴롭히러 온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이용하고 하게 되면 이건 내 권한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입니다. 예. 전문 자격이 갖춰진. 그러니까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거나 와서 보니까 이 상대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공이. 그러니까 아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상대방의 힘을 내가 역이용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과잉이라는 게.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잘 갖추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자, 이 무토가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의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거기에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돼 버리면 학벌이 되면은 충분히 저 관을 본인 거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 권력을.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인의 관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삶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을, 내공을 키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동생이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 훌륭한 기인들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학벌 내지 공부 라이센스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좋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쪽으로 상당히 본인이 수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적 수준과 함께 본인의 주체 주관도 강하고, 이렇게 하면 내공이 이제 빵빵하죠. 그죠? 자, 이렇게 잘 갖춰진 지적 수준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단순히 이론가 내지 상상과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통을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술이나 재능, 어떤 기술 쪽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이거는 태어난 또 일과 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쉽게 말해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은 이 공부 재능을 가지고,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써먹을 사용체를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재가 잘 나와 있으면 권력 돈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예체능 끼, 이제 기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일단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이 주어져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지 어떤 학문적인 쪽은 자기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 안 하셔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대충 설령 하셔도 공부 효율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전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냐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기,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심리도 강하네요.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주체성, 고집, 아집,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것이야. 나는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 것이야.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해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잘났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웬만한 남자는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나중에는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내 능력을 펴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리드하면서 쉽게 말해서 남자를 그냥 데리고 살면 되죠. 요새는 이 엄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축이 돼가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여자가 리드를 하고 남자가 보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시대 정신에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능력자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가미될 상이 있는데, 어떤 학문적인 배경, 라이센스 자기 학벌만 가미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학문적인, 학벌적인 게 가미가 되어버리면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굉장히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토가 여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총명한, 재명한 사회성도 좋고, 어떤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모든 게 좋지만, 이거를 좀 더 수준을 높은 재능으로 발휘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의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셔야 된다. 자, 저러한 재능을 가지고 단순히 재능기, 어떤 이런 기술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서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 손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또한 관이 잘 나와서면 관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능이 잘 타고났다는 건 좋고, 거기다가 이론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까지 갖춰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겠다. 그죠?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되는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름보다는 현실에 굉장히 밝고 굉장히 일꾼이고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다 주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걸 지게 되고 없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 크게 일하다 크게 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무토가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재물이 강하다.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가지고 이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본인 일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지만 뭐 본인 약간은 힘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기축년에 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쪽이 갖추어져 가지고 내공이 갖춰지면 가장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계통 공부, 경제나 경영학, 회계, 금융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지는 게 좋아요. 자, 그 자격을 가지고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일꾼, 아주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직장생활 하셔도 좋고, 예,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상이라든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운 같은 거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일단은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다.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장생활 하셔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어떤 학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본래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다들거든요. 그까지 공부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밝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문적인 게 가미가 되면은 훨씬 이 재물을 고급스러운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관리하고 본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린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세를 안고 내년 운세 뭐 학생이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공부와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내년에 무토는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이 세워지면서 본인은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고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네요. 이게 예체능 쪽은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이쪽 좋거든요. 그런 이제 갑자기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엄tung 쪽으로 가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순수한 공부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본인의 타고난 사주가 예체능적이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좀 바람이 좀 드네요. 그 바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 방향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예체능 방향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바람이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당사자가 그건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에 갈 길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육신적인 주의에서 육신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내지 어머니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그쪽은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될,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형제간도 조금은 그런 게 있고,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정화, 상과, 네, 할머니의 건강, 이거 조금은 지체가 되고, 운도 조금 막히는 거고, 그 정도를 참고하시고,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모토도 내년 안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설교를 잘 보내시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엉뚱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금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내년부터도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는 우리가 오행상 토, 땅을 상징한대요.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대지. 네, 그래서 저 기토는 굉장히 부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희생봉사 등도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믿음과 신용, 신뢰를 중요시하고 중후하고 속이 깊죠, 그죠? 자, 그래서 속이 깊은까지는 좋은데 어떤 애정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저 기토는 약간 희생봉사, 남을 위해서 일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좀 본인의 밥그릇, 본인의 거를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본인의 마음과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토가 여름생 외에는 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겨울생 것도 그러니까 일이 한마디로 일복이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저런 성령을 가진 기토가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떤가 먹고요.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몸과 마음의 기본적 베이스, 건강 이런 쪽은 튼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태어난 월하고 관계를 더 잘 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주관, 주체성, 어떤 내면적인 주관도 가지고 주체성 가지고 있고 아집, 고집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을 가지고 그게 본인의 어떤 기본 재산이고 자산이죠. 그죠? 자,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자산인데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용도는 정확하게 이제 조상관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끼 재능 분야에 좀 나와 있긴 한데 저것도 좀 묻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드러날지는 전체적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뭐가 있냐에 따라서, 자, 그쪽이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갈 것이고, 재능이나 끼, 어떤 기술적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따라갈 것이고, 관이나 권력이 나왔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거는 전체적인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기토가 기축년에 태어나면은 저러한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직장, 직업, 진로, 적성,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축년에,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에 인연이 잘 되죠. 자, 관이나 권력 쪽에 인연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의 특성이 있죠. 내가 주인공이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관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많이 따가지고 내공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내가 부리먹고 관의 칼자루를 내가 쥐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종속 돼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하기 싫은 말단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훌륭한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 관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이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죠. 적군입니다. 나를 괴롭히러 온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이게 권력이 됩니다. 내가 칼자루를 쥔 권력이 되는데, 자, 극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정말로 죽으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 가장 좋아요. 네. 또한 최근,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인을 여러분 혼자 많이 모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기인은 어디 많이 있냐? 책 속에만, 책 속에.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이 많으니까 그 기인을 여러분들 혼자라 모셔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아주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 업그레이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건은 학창시절 때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학벌을 높이시고 내공을 높이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고 책 속의 기인을 여러분 혼자라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권력을 지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자인데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상 쪽에 주어진 어떤 본인의 주체성, 주관, 몸과 마음이 튼튼한 거 하고 공부는 쉽게 말해서 학벌 내지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수준이 갖춰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이론이 갖추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론을 학벌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중요하죠. 그냥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아이디엄이 될 수도 있고, 또 태어난 일월 시에 일과 시에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용처가 잘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쪽에 관이 잘 나와있으면 관을 취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아마 애체이나 끼 어떤 그쪽이 잘 나와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재물이 잘 나고 있으면 물질을 따라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토가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면은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용체를 잘 보고 선택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일단은 기토가 공부운이 주어지면은 웬만해서는 희생봉사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일복이 많아가지고 희생봉사는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내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예, 잘났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쉽게 잘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을 잘 펼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내가 주인공이자 내가 리드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리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대 정신이 잘 맞거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본인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주체성도 강하고, 여기서, 조금은 수준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갖춰지면 좋아요. 예, 총명함이 본래 재능적인 총명이 주어지는데, 거기다가 학벌, 네, 그러니까 전문 자격, 이제 어떤 수준이 갖춰지게 되면 아주 훌륭한 전문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자죠. 그야말로 능력자. 수준을 갖춘 능력자. 전문 자격을 가진 능력자.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능력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출력 기능은 상당히 좋은데, 입력 기능,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입력을 많이 시키는 게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학벌, 라이센스 이쪽을 많이 갖추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감정도 풍부하시고 사회성도 좋고, 네, 이러시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대인관계가 사회성이라는 이런 게 수준을 높이려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잘못하면 약간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자기 고집대로 너무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또 어디에 써먹을 것이나 중요한데 단순히 예체능 쪽이나 뭐 이런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은 재물 물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현실주의자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론보다 현실에 그냥 밝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어떤 재능도 또 그러고 갖춰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덧 본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재물을 본인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이 조금은 약해요.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공부를 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따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금융이나 경제나 경영학 계통이나 금융 회계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아주 사업을 하셔도 되고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자, 그걸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셔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금융계통 이런 쪽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이런 쪽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단순 반복되는 기능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보통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공부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의 수준이 한층 올라가다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는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또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약간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데, 너무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지 마세요. 자, 내 밥그릇을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희생봉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세를 잠깐 볼까요? 학생이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공부와 관련됐는데, 야, 내년에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이게 예체능 쪽은 관계가 없어요. 예체능 쪽 같으면 오히려 수준이 높아지고 내공이 높아지는 해가 되는데, 순서 공부하는 쪽에서는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이 공부 쪽으로 빠져들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방향이 공부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올 수가 있는데,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기토가, 또한 기토는 내년에 건강 쪽을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은 너무 에너지가 좀 한쪽으로 고갈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쪽이 빠져들어서 그래요. 특히 학생이기 때문에 특히 노는 쪽으로, 특히 오락이나 이런 쪽이 게임이나 쪽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도 하고도 상극이 될 분들은 본인 건강도 해치게 되거든요. 부모님들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어머님이 이걸 좀 제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육친관계에서 조심할 사항은, 저는 할머니 건강은 조금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시면, 경금은 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쇠 내지 큰 바위를 상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 정의 뭐 이런 쪽 의미가 있거든요. 네, 풍기지죠, 그죠?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이 경금이 좀 센 직업, 구조가 좋으면은 센 직업,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하면 무관계통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계통.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한 기질을 요구하는 쪽에 어떤 그런 직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극한 직업. 대신에 이거는 이제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노동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자,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은 잘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공부, 학문. 그러나 이 사주는 태어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쪽에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조상 쪽과 관련돼서는 공부에 아주 잘 주어졌어요. 소시운, 내지 어떤 문서운도 잘 주어졌고요. 또 위사람운, 기인운도 주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경금은 기본적으로 조상 인연이 좋다고 보시면 되네요. 특히 학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인연이 좋고, 또 어떤 조상 쪽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쪽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게 좋겠네 보니까요. 좋은 소식, 좋은 정보원이 있는 거죠, 항상. 자, 이러한 기운을 가진 조상 쪽이나 이제 전생과 관련된 기운이 주어졌는데요.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경금이 기축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에 감각 정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기질과 상가적인 마인드와 그런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한번 재물이 좀 강하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 조상 중에서 저렇게 뒷받침되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 강한 재물을 본인이 관리하고 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일을 하셔도 돼요.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경제나 경영학, 금융계통기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 경금은 조상 쪽에서 공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달아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현실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또 어떤 공부할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기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공부가,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금융계통 쪽에서 이제 사업 쪽에서 크게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공부를 끝까지 좀 하시는 게 죽으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원, 직장, 직원, 명예, 권력운과 관련된 인이
주어지거든요.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에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본인의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이 남편은 존재가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오는 이 관건이거든요. 여자분한테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춘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관하고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관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상 쪽에서 도와주는 저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관으로 권력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고 본인 관도 잘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잘 되는 경금이 기충년에 태어나가지고 여름에 태어나면은 관과 학문과 조화가 잘 되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은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게 재산이고 자산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조상 쪽에서 저 학문운이 같이 배가 됐어요. 야, 이렇게 되면 실력이 있어요. 실력도 갖추게 돼가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요. 이렇게 하면 내공이 빵빵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단순 이론가 내지 단순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잘 나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잘 나와서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돈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어떤 전문 기술 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용체가 잘 나와서 좋아요. 이미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 주어진 공부원 학문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저거를 쓸만한 어떤 용체가 잘 나왔으면 좋겠죠. 자, 용체가 그러니까 이제 일이나 시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실력이 또 있으면서 이론적 배경을 갖춘 실력자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단순한 이론가 내지 어떤 망상가, 상상가 내지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에서 언젠가는 써먹게 되겠죠, 그죠? 강태공처럼 언젠가는 운에서 옵니다. 너무 늦게만 오지 않으면 되죠. 또 심지어는 이 경금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몸을 쓰는 쪽도 얼마인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되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 재주권 살아갈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야. 이런 게 강하거든요. 자, 이것은 재능이고 재주권은 타고난 거거든, 순발력이거든요. 자, 거기에다 조상 중에서 본래 어떤 공부, 학문이 조제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이 조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재능 능력이 가미가 돼버리면 아주 탁월하게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 말하면은 성능이 아주 좋은 입력 기능도 굉장히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그런 유능한 컴퓨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한마디로 전문적인 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전문적 계통 자격을 갖춘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예체능 쪽이 될 수 있고, 전문 기술 쪽일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저 재능을 가지고 어떤 관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권력.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재물, 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 재능꾼이다. 그것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재능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의 운세를 잠깐 볼까요? 학생이니까 다른 걸 볼 필요 없고요. 공부 같은 거, 내년에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좋네요. 한마디로 내년 승부를 거네요, 공부에.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공부운이 좋아요. 성적도 좋고, 좋은 소식, 좋은 기쁜,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문서운이 좋다는 것은 학생이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나온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내년에는, 한번 공부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내 육신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애정관에 관계 없고요. 기토도 관계 없고. 내지는 모친은 건강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친의 건강 내지, 모친의 운이 조금은 막히는 해거든요. 이건 부모님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네. 특히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네요.
자, 이상 경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금속, 쇠, 이거는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자, 이러한 신금도 굉장히 강직하고 강인하고 어떤 강한 면이 있죠. 그죠? 의리, 정의 이런 쪽도 가지고 있고, 또한 저 신금은 굉장히 잘났죠. 남한테 보석이니까 깔끔하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 품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신금이 이제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나요? 예, 일단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어요. 네. 자, 이 공부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 감성에 맞고 본인 코드에 맞는 공부 학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간 전문가적인 공부라 볼 수 있는, 나중에 어떤 전문직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고, 문과적인 공부에서도 어떤 진리나 어떤 진리를 공부한 학문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공부를 잘 주어진 건 좋아요. 아이디어맨 이런 쪽이도 상상력도 풍부하고, 여기 역발상적인 어떤 상상을 하는 그런 쪽의 공부 학문이나 보기도 하거든요. 자, 저렇게 공부를 주어진 거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어떤, 조상 쪽에서도 식복은 좀 떨어져요. 식복, 먹을 복이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조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자, 내가 그 어려울 때 환경 과정을 다 극복하게 되면은, 그래야 저 공부에 매달리게 되면은 저게 나중에 큰 어떤 본인의 어떤 자산이 되거든요. 전문직 계통의 학문을 공부하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정 환경이 좀 그러신 분이라 그러면은 걱정하시지 말고 극복의 대상이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시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본인의 재산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가 일단 주어진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신금이 기축년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 정보, 사업가적인 감각 내지 재능이 주어졌어요. 그냥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밝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인 쪽으로 상당히 또 총망이 주어졌거든요.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 총망이 주어지는데, 또 현실에도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화가 잘 되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제나 경영 이런 쪽을 공부를 하든지, 금융계통 아니면 전문기술계통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총명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생활 하셔도 좋거든요. 아주 전문 자격을 가진 직장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주 조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본래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드는데, 이 기축년에 태어나신 분은 안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현실에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총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저 재물은 잘 쓰면 좋겠네요. 본래 재물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고 재물 다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공부 학문이 잘 배치가 되면은, 조합이 잘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은 양력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관과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관이나 권력은 인연이 주어진 건 가장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관의 칼자루를 내 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느냐, 관에 내가 계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관건이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 남자하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오는 관건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내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거든요. 나를 괴롭히러 오는 놈이에요. 난 적군이죠. 자, 이거를 내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 적군이거든요. 적군은 아군을 만드는 거야. 예, 그 유일한 방법은 공부 학벌이에요. 내 내공을 보면은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고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군으로 돌아서죠. 그죠? 예, 가장 좋습니다. 예,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신금은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운이 주어지죠. 그죠? 이 공부하고 관하고 잘 매치가 잘 되거든요.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러면 이 신금은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게 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적으로. 네, 그쪽으로 가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 관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내공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상 중에, 공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대충 슬렁슬렁 해도 공부가 잘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고 재산이죠. 그죠?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이제 공부운이 가미가 됐거든요. 한마디로 실력이 갖춰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내공이 빵빵한 사람이 됩니다. 네, 내공도 실력도 있고, 기본 자기 주체성이나 주관도 강하고, 예, 이런 식이도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딘가 쓸 데가 있어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단순한 이론가 내지 망상가가 돼도 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태어난 일어난 시에 관이 잘 나와서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이 나와서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어떤 전문 기술이 나와서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사용체가 잘 나와서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쓸 데가 있는 사용체가 나와 있다. 것은 컴퓨터라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가장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출력 기능 사용시가 잘 나와서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단순 이론가 내지 꿈 망상가 내지 어떤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고급 백수가 돼도 언젠가 운에서 쓸모가 있겠죠. 쓸 때가 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강태공처럼, 그죠? 강태공만큼 너무 늦게 운이 늦게만 오지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기본 베이스가 튼튼한데 그게 학문까지 주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또 사주 전체 상을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기초가 튼튼히 태어났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본인이 자산이고 재산이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신금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 나는 능력자라, 나는 재능꾼이야, 나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야.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남편하고 남자하고 관계는 아주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신금은 기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아마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잘 살아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네. 자, 이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능력자다.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학벌까지, 자기 라이센스까지 도상 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잘 되면은 그야말로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네요. 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은 학생이니까 뭐 다른 걸 볼 거 없고요. 공부운과 관련해서 보면은 내년에 공부운이 들어오거든요. 아이디어,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어떤 망상 이런 것도 또 오르고 꿈도 또 오르고 이런 식인데, 이게 상상이나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그런 쪽 공부는 좋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이라든지 아이디어에서는 좋은데, 일반 공부 쪽은 조금은 내년 지금은 엉뚱한 공부, 역발상적인 공부를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그쪽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 방향을 좀 바꾼다든지 공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학 계통은 좋을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먹고는 이런 쪽은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부, 일반적인 공부에서는 약간은 공부의 방향이 엄동대로 가거든요. 공부 환경도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특히 기회 속기당 이야기, 정보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을 따라가는 건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다음은 신금이 내년에 육신관계를 하고, 육신관계는 뭐 어려운 게 있나? 정화관계 없고, 기토관계 없고, 경금. 예, 뭐 형제간에 누군가 운이 좀 막히고 건강에 조금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거는 부모님이 신경 쓸 이야기죠. 그죠? 자, 신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 자연 상태에서는
물 중에서도 큰 물, 대수, 그러니까 바다, 강, 호수 같은 이런 큰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도 속이 깊고 깊죠, 그죠? 그래서 중후한 면도 있는데 실제로 임수는 무토하고는 좀 달라요. 속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유동성도 있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때는 감정이 격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상당히 플렉시블하죠, 그죠? 자, 이러한 임수는 기본적으로 지적이고 지혜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기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볼까요? 예, 딱 관운이 주어졌네요. 관. 그것도 올바른 관. 예. 옛날에 말하면 벼슬 하는 쪽에 벼슬관.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이제 올바른 직장. 사람이 올바르고 반듯해요. 모험이나 투기를 싫어하고 한마디로 그냥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쪽이죠. 가장 좋은 거는 저 관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와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이런 쪽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저 관이 반듯하니까 저 관은 깨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태어난 월, 일월, 10월 관계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특성을 주어진 저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능력. 자, 나는 끼. 쉽게 말해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재능뿐이거든요.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은데 자, 문제는 약간은 조심해야 될 사항은 조상 쪽에서 올바른 관이 주어졌거든요. 저 관을 자칫 잘못하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갈등 관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다가 본인이 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주국제를 겪어가지고 본인이 길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좀 조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조화가 잘 되면 좋겠네요. 조화가 잘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네, 그렇네요. 일단은 이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내 능력대로 어떤 기존 틀을 좀 벗어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하고의 갈등 관계가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장 슬기롭고 좋은 것은 내 능력도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면 가장 좋겠죠. 그죠?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대 정신이 잘 맞는데 좌우지가 이 끼가 너무 발달이 되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약간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선택의 길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내일 하면서 모험적으로 나갈 것이냐. 자, 이거는 사주 전체적인 상을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능 능력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토생금, 금생수. 다음은 여름에 자,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돈,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재물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보다 현실에 빠르고 통과에 빠르고 결단력도 빠르고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반드시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재물론도 강하고 관운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이 좀 약해가지고 관 생활하다가 말단 생활, 약간 힘든 관을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가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운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 관이 본인 거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관의 주인공이 되고 본인이 관의 권력을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되고 종속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재물에, 물질에 종속돼 끌려가게 됩니다. 예. 이 동일한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내가 관리 통제하고 내 거를 취할 수 없으면 내가 관에 종속 애속되고 재물에 끌려가고 남 좋은 일만 시켜야 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배 크게 일어났다 크게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본인 사업을 나중에 본인 일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오히려 그냥 경제나 경영학, 금융계통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숫자를 다룬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반드시 그 조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능을 쓰는 쪽, 그죠? 그래서 임수가 여름에 되면 공부를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인생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가까이 해가지고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라이센스 학벌을 해줬어요.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좋죠. 학문, 어떤 배경, 라이센스 자격, 내공이 생기죠. 자,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서 주어지던 저 관원하고 잘 연결이 되죠. 야,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관의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 관으로 성취할 가능성이 많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고 본인 관도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서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부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임수는 가을에 기본적으로 공부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대강 설렁설렁 해도 공부가 잘 되고 충분히 성과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관하고 잘 매치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신 분이 조상적 관을 가장 잘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별로 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 있는데 자, 이때 되면 근원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풍부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부하거든요. 자, 튼튼한 몸과 마음이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권력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관을 그대로 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첨가하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되면 좋아요. 조금만 가미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은 내공이 있는 튼튼한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죠. 그거 하고 이제 관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은 가능하면 깨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해서 권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계통 가시면 가장 좋아요. 자, 별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상 임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학생이니까 뭐 큰 거 다를 볼 거 없고 공부와 관련돼서 보면은 자, 임수는 내년에 공부운이 좋네요. 학문운이 좋습니다. 네, 성적이 잘 나오네요. 내년은 공부로 성풀을 한번 걸어볼 만도 하네요. 좋은 소식, 기인의 소식,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관운도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력, 감투를 쓸 수 있어요. 감투. 회장이나 뭐, 반장 이런 거지. 감투를 쓰는 쪽도 좋아해 보니까. 네. 거기에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정하강이 없고, 기토강이 없고, 육신성 오히려 큰 문제가 없네요. 네. 다음은, 이제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우리가 자연상승, 물. 자, 임수가, 큰 물을 상징한다면 이 개수는 하늘에서는 빗물, 내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마디로 생명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물에게 필요한 생명수. 자, 빗물은 심지어는 무생물한테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쓸모있고 유용하고 일복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겠죠. 자, 개수가 특히 가을이나 겨울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너무 많아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일복이 많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있은 후에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 몸과 마음이 수성한 후에 지킨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개수는 마찬가지 수의 성질은 굉장히 지적이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지혜스럽습니다. 예, 언변도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이러한 그러다 보니 지적인 부분에 많이 종사하시는데, 자, 이러한 개수가, 기축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좋나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소식을 보면은, 일단은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관운이 큰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좀 센관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관,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거나, 조금 어떤 인내심을 필요한 이런 관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자, 이 관은, 자, 내가 이것을 잘 극복을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 관을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못하면 완전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힘든 직업, 이런 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조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주하고 해가지고 저거를 잘 극복하는 구조가 나와 있으면은 굉장히 좋고, 저 관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조상 쪽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 관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직장, 직업.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 이 관 내지 이 스트레스를 내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놈이 적군이기 사실은 적군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러 왔단 말이야. 내가 극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되고 이 적군이 아군을 맡겨요. 쉽게 말해서 와서 보니까 상대방이 내공이 좋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군을 받기가 나를 도와주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기축년한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군 내지 아군으로 내 극복이 안 되면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극복을 하셔야 돼요. 뭐로 극복하느냐? 오로지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기 학벌로 내공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본인이 큰 저 관, 본인이 칼자루를 쥐는 관 권력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예,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 보니까 일단 기토가 기충에 태어나면 그러한 정보가 조졌네요. 양면성인 정보가 조졌어요.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이 개수가 기축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꾼. 한마디로 나는 내 능력대로 내가 호기심 가는 쪽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이게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의지하는 일반적인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내가 남편을 주도하면서 살 것이야.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 음이 줄을 잇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잘 맞죠, 그죠?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리드하면서 살면 되죠, 그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가 태어났어요. 자, 이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공부원이 조금은 가미가 되면 가장 금상첨화거든요. 실력이 높아지면. 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살, 생관, 큰 관, 약간 무관계통. 저걸 내가 극복을 하게 되면 내가 저걸 내가 쥐게 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칼자루를 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칼자루를 쥐는 게 가장 좋겠네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을 잘 요리해가지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거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지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주어졌어요. 돈이 재물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쪽이 잘 주어졌고 한마디 일꾼이고 현실적이 빠르고 현실적이죠.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자, 여기서 이 재물하고 조상 쪽에 주어진 관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잘 어우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안 그래도 원래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많거든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좀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지네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라이센스 학벌 내지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 벌이가지고 남편 도와줬지만 이 남편이 나한테 거꾸로, 대가가 거꾸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 편으로 바뀝니다. 적군이 내 편으로 바뀌거든요. 아, 와서 보니까 적군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러 온 놈인데 와서 보니까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아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오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하는 사람을 제대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책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네, 많은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이 주어졌어요. 일단 이제 공부원이 주어졌죠. 이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조상 쪽에 주어진 관운, 근력운이 공부운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콜라보가 잘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웬만큼 해도 공부가 잘 돼서 효율성이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관운이 좋으니까 석석 잘 붙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관운, 근력운을 본인거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다른 거는 뭐 생각을 기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관으로 진출하시라. 남자든 여자든. 여자도 그렇게 되면 본인 관도 좋고,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숨고 잘 살게 되거든요. 오로지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에 달렸다. 또 책도 많이 보시고요.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베이스 근본이 튼튼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얼마든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관으로 가서 출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부과되는 것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튼튼한 종인데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지적 수준을 가지고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저 관에 진출하면 되겠죠. 예, 시키면 공무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익계통 나면 가장 좋아요. 네, 그게 가장 원만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 재물이 나와서 재물을 따라가도 되고 뭐 기능이나 예체능 쪽으로 가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취하는 게 좋아요. 권력을 그러려면 저거랑 공부하시게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내공이 아주 빵빵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개수는 기본적으로 학생이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공부가 그러는데, 내년에 공부,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 아이디어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 공부는 예능이나 뭐 어떤 이런 아이디어 쪽, 이런 쪽 공부는 좋아요. 그런 쪽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역발상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쪽 공부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인 우리 학문적인 공부에 약간 불리해요. 그러니까 내일에 공부 방향을 바꾼다든지 공부 진로를 바꾸고 이런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에 속이다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 기회에 속이다고 소문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으면은 그거는 의심하고 걸러야 되거든요. 그걸 믿게 되면은 그 방향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수가는 공부 방향을 트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문에 넘어가셔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육신 관계에서 주의해야 상관 내년에 육신 관계에서 보면은 부친과 모친의 건강 이쪽도 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네요. 그쪽이 약간은 좀 지체되고 정체되거든요. 물론 이제 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내년에 개수도 태어나신 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하늘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09년 기축생 소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 내년 운세풀이보다는 조상과 관련된 자리, 그 다음에 태어난 계절, 진로 적성에서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서로가 적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